안녕하세요. 관절은 간판이다. 서동교 원장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엄지발가락이 휘었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또는 보조기로 교정이 된다던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지해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휜 게 아니라 뼈와 관절이 어긋나는 구조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 괜찮다가도 점점 신발이 안 맞고 걷고 나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도움되는 운동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이라는 이름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발등뼈가 거의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무지해반증이 생기면 첫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뼈가 발등에서는 안쪽으로 휘고 발가락 끝에서는 바깥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부등호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걸으면 관절 연골이 닳고 심하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와 심한 경우 환자분 두 가지의 엑스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이 엄지발가락의 발등뼈가 첫 번째 중족골이고, 여기에 보이는 이 뼈가 첫 번째 원위지골, 여기가 근위지골입니다. 무지해반증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1번 중족골과 2번 중족골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보통 10도 이하인 경우가 정상인데 10도가 넘어가거나 특히 2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무지해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도는 첫 번째 중족골과 첫 번째 근위지골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는 보통 20도 미만인 경우가 많고 20도가 넘어가는 경우, 특히 4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무지해반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48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사무직이라 오래 서 있지는 않지만 신발 신을 때마다 엄지 안쪽이 눌려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각도 많이 휘지 않았고 연골도 아직 괜찮은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생활 습관과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앞볼이 넓은 신발, 실리콘 패드로 마찰 줄이기, 그리고 발가락 근육 강화 운동, 이 세 가지였습니다. 2달 동안 꾸준히 하셔서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신발 신기도 편해졌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모양은 휘었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60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서서 일하는 직업이신데 하루 종일 발에 체중이 부하되는 경우였습니다. 엄지발가락 안쪽이 튀어나와 이제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타고 밤에도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중족 족지 관절의 연골까지 많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감소되고 뼈가 경화되고 우둘두둘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불편함이나 통증은 꼭 그 각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휠수록 그 합병증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중족 족지 관절이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체중 부하를 해서 섰을 때는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면서 이 부분이 신발 안쪽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고 빨갛게 되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수년간 방치했을 경우에 피부가 얇아져서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지해반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2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발가락이 휘는 것으로 보이지만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휘면서 이 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지면을 밟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무지해반증이 생기면 발가락이 휘어져 버려서 바닥을 밀고 힘차게 걸음걸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 발바닥 쪽으로 지면을 비비면서 걷게 되는데, 무지해반증이 있는 환자들의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박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의 역학적 구조가 무너진 결과죠. 이분은 4세대 미카 수술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술하는 발의 안쪽에 한 10cm 정도를 절개하여서 직접 뼈를 보면서 자르고 나사를 박는 식의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정형외과 수술이 미세 침습을 지향하듯이 발에서도 구멍 4개 또는 5개 정도를 뚫어서
거의 상처를 내지 않고 진행하는 최신 수술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 정도의 나사가 박혀 있는데 이 나사를 받기 위한 구멍 3개, 그리고 뼈를 절개하기 위한 구멍 2개, 총 5개의 약 2mm 정도의 구멍 5개를 내서 환자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상처는 거의 실로 꼬매지 않고 피부 접착식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상처도 거의 없고 통증도 예전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보조기 신발을 신고 걸을 수가 있고 한 달 또는 6주 후에는 일반 신발을 신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죄반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 부위가 튀어나와서 아픈 것도 있지만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결국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밸런스가 깨지고 무릎과 골반, 허리까지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 보면 발가락이 휘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갈퀴 모양의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심하면 세 번째 발가락까지 이렇게 갈퀴 변형이 와서 뼈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 쪽에 뼈가 닿기 때문에 발가락이 굉장히 아프고 또는 피부가 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무지해반증 수술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수술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반증이 어느 정도 염증이 심할 때는 아프지만 각도가 굉장히 심하게 휘더라도 아프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교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밝힌 바로 이 변형이 심할수록 수술도 어렵고 재발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해반증은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기나 편한 신발을 신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예방이 불가능하고 내가 체중 부하를 하면서 걸어 다니는 순간 그 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수술도 쉽고 교정률도 좋고 재발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이 수술은 미용 목적으로 남들 보기에 발이 예뻐 보이고 싶어서 또는 여름에 샌들을 신고 싶은데 발이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하는 미용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형외과 수술은 가장 큰 목적이 통증을 감소시켜서 내 일상생활이 편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미용 목적으로 발을 교정하고 그 부차적인 결과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합병증을 줄이고 걸음걸이가 편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내가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양을 바꾸기 위한 미용 목적 수술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지해반증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서 있을 때의 단순 방사선 사진을 보고 무지해반증의 각도를 확인하고 MRI상에서 연골 손상과 관절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회전 변형과 3차원적인 교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영상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통증, 기능, 환자의 생활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을 고려하는 신호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 방사선 사진상에서 무지해반증 각도가 30도 이상 진행될 때, 두 번째 발가락이 겹치거나 눌리는 변형이 있을 때, 보존적 치료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라면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 교정 목적이 아니라 통증 완화와 진행 억제를 위한 운동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양쪽 발을 쭉 벌리면서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늘려줍니다.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을 펴면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깥쪽으로 늘려주면
스트레칭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숏풋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고 발바닥의 아치를 살짝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이 내재근이라 하면 우리 발바닥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이 내재근이 강화되면서 발 구조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되 엄지에 살짝 힘을 주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후 경골근과 장무지 굴근을 활성화시켜 아치와 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세 가지는 TV 보면서 또는 앉아서 침대에서도 가능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지해반증은 단순히 모양이 휜 게 아니라 기능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면 지켜봐도 괜찮고 통증이 생겼다면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다시 잘 걷고 오래 쓰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무지해반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은 감탄이다 서동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